워싱턴에 연결해 봅니다. 워싱턴에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북한의 모래를 불법 수출했다네요. 야, 여기서 또 여보세요? 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현입니다. 네, 북한이 뭐 모래를 불법 수출에다 딱 걸렸어요? 예, 지금 이 북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잠잠하다 싶었더니 엊그제 발사체 네. 쏘더니 쏘고, 이제 예. 또 이 대북제재 위반이 또 제대로 걸렸는데 네. 이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서 북한산 모래 중국으로 수출했다 뭐 이런 네.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서 이 해변에서 이렇게 파낸 모래를 이 바지선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으로 옮겼다. 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했다는 건데 네. 이걸 그냥 뭐 대충 한 게 아니라 이 상업용 위성 사진, 뭐 여러 가지 선박 문항 자료 종합적으로 다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를 해서 네. 북한이 이 불법으로 모래를 중국으로 실어나는 거를 전부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센터는 이 같은 모래 불법 수출이 북한의 모래 공급, 수출, 운반 이걸 모두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 감시 속에서도 이런 네. 그런 식의 또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 불법 모래 수출은 네. 이게 단순히 북한 혼자 그냥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어떤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걸 참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제재 회피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이 네트워크라는 게 보통 양쪽 북한과 중국만을 얘기할 때 네트워크라고 잘 안 그러죠. 안 그러죠. 그 이상인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거의 그 안에 당연히 포함돼서 지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봐야 되냐면 네. 바로 어제 이 미국 재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북한이 미국 그 애플 있죠, 그 핸드폰 네. 나오고 가장 그 온라인 미디어 회사 이 애플의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아이튠즈라고 있죠, 그 음악 네네. 다운받고 하는 네. 이 아이튠즈에 기프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해킹해가지고 탈취한 자금 이게 상당한 몇 천억 원 뭐 이상의 자금인데 네. 이거를 이런 아이튠즈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네. 그게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중국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미국 재무부가 지정을 했다. 이게 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하고 그 자금 빼내고 하는 거 이거 특히 제일 큰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죠. 완전히 네. 털어가세요 하고 문 열고 있듯이. 아니 뭐 협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털어가라고? 예, 그런 대규모 사건이 몇 개가 있었고 오히려 유엔에서까지 그걸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삼고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정작 아무 이런 받고 없다는 거. 전 매번 이게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북한은 저런 식으로 대놓고 자기들에 대한 제재 위반하고 다니면서 한마디로 국제적인 거의 그냥 이 불법 조직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그래도 그냥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욕만 먹고 그것도 또 욕먹는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자칫 북한하고 공범으로 몰려서 이 같은 제재를 받는 사태가 거의 지금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도중에 개표가 안 된 부분에 네, 슈퍼 투스데이요. 그 사이에 민주당 슈퍼 투스데이 경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네.
어제 그 바이든이 우세하다 했는데 실제로 14개 주 중에서 10개 네. 주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 바이든이 어제를 계기로 그동안 완전히 밀려있던 그 상황에서 샌더스보다 더 대의원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시작하고 네. 초반에 거의 자기가 대세 잡은 것처럼 기세를 올렸던 이 샌더스는 사실상 좀 힘이 많이 빠졌고 예. 이게 사실 이제는 완전히 샌더스 대 반 샌더스 또는 샌더스 대 바이든 구도로 거의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 분위기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특히 다 보도가 됐겠지만 이 14개 주 중에서 그 미국령 사모안과 사실상 대의원 수도 없는 그곳 한 곳 빼놓고 블룸버그가 한 곳에서도 1등을 못했죠. 네. 그러면서 바로 고민을 잠시 하더니 이 성명을 내고 이 경선에서 하차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경선에서 다시 그만두고 바이든을 지지하겠다.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바이든이고 그게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그 바이든 지지하면서 경선을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이 작년 11월에 출마 선언하고 슈퍼볼 같은 광고 엄청나게 하면서 한 100일 동안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이상을 이 광고비로 쏟아붓고 그냥 포기를 한 거죠. 그 돈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 2016년 요 이전 대선 트럼프가 당선될 때에서도 이 출마를 거의 고려를 하고 출마하는 거 아니냐 모두 이렇게 관심들을 집중했지만 결국 막 시작할 때쯤에 경선 시작할 때쯤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분석을 해보니까 승산이 없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자기는 포기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블룸버그가 경선 중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번처럼 또 이렇게 시작만 했다가 발 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그런 전망을 많이 했는데 역시 혹시나이지만 역시나 또 그 초반에 바로 발 빼고 나왔습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상당히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좀 특이한 인물이죠. 처음에 정치계에 입문을 한 건 민주당 소속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와서 공화당으로 옮겨가지고 그 공화당으로 제대로 있은 것도 아니고 다시 또 공화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뉴욕 시작은 무소속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민주, 공화, 양당 체계인 미국에서 상당히 특이한 존재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일반적인 그 미국의 정치인 그런 그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 그 블룸버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한계를 재확인한 게 아니냐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국에서는 안철수하고 좀 비슷하게 그러네요. 간보고서 철수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좀 사람들 좀 실망시킨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경선판 정신없게 하지 않고 급진적인 샌더스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빨리 빠지고 바이든을 지지하겠다 한 게 좀 더 이렇게 대승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오히려 당황한 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왜요? 사실 이 샌더스를 가장 나름 쉬운 상대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프라이머리 슈퍼 화요일 이런 거 앞두고 그런 설이 많았다고 그랬죠. 이 공화당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 상관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가서 샌더스를 찍을 수가 있다. 바이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샌더스가 만만해서. 그냥 워낙에 극과 극이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샌더스가 이렇게 다시 밀리고 바이든 쪽으로 집결하는 이 상황이 반가울 일은 전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 샌더스가 약간 바라는 건 뭐냐, 엘리자베스 워런 주로 경선에서 나름 한 3, 4위권 선전을 하고 있던 이 워런이 하차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걸 지금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곧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워런이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모든 일정 중단하고 그거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상 워런은 하차를 하고 이 샌더스 샌더스를 지지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게 워런의 여러 가지 정책 성향 같은 게 샌더스와 비슷해 보였지만 현 상황에선 오히려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샌더스가 네. 좀 김이 빠졌다. 그러네. 슈퍼화요일을 네. 사실상 좀 망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 샌더스의 페이는 젊은 층이 이번 민주당 경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어제 가장 개표가 빨리 끝난 네. 버지니아주에서는 2016년에 약 78만 명이 이 프라이머리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거의 2배 가까운 13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젊은 층이 그 투표 참여 비율은 4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젊은 층, 20대 주로 이런 젊은 층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이번에 그 민주당 이 경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버지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네. 이게 바이든이 승리한 5개 주, 엘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모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샌더스가 손쉽게 이긴 나름 뭐 다른 지역 몇 개에서도 이 대의원이 적었지만 이 바이든은 모두 큰 차이로 승리한 그 전반적인 이 승리 기반을 이뤘는데 이게 특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8명 중에 1명만이 이 18세에서 29세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게 뭐냐면 이 18세에서 29세 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중에 샌더스를 지지한 그 젊은 층이 60%, 그리고 바이든은 겨우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데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경선 참여가 워낙 이번에 저조하다 보니까 네. 바이든은 그 덕을 받고 샌더스는 그걸 기대했다가 완전히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샌더스는 뭐 20대뿐 아니라 30세에서 44세에서도 이 4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서 이 젊은 층의 지지가 한마디로 이렇게 그걸 믿고 있었는데 샌더스는 그게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바이든의 강세가 좀 더 이게 굳어지는 분위기가 되면 이런 미국 젊은 층의 민주당 경선 외면 현상이 점점 더 오히려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바이든이 좀 더 계속 이 대세를 몰아갈 그렇게 될 전망도 높은데 이 실제로 제 주변에서 한번 한국인들 위주로 보면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이 한국 사람들 보면 거의 100% 대깨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예, 실제 말하는 거나 그 자기 비슷하잖아요, 문재인하고. 입장에서 보면 거의 사실상 100% 샌더스 지지자는 대깨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좀 한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민 온 지 오래되고 이런 그 분들보다 자칭 굉장히 자기가 막 진보적인 지식인인 척하는 뭐 유학생으로 왔다 눌러 앉은 이런 스타일이나 뭐 그런 사람들 한 30대 40대 뭐 이 정도들 보면은 샌더스를 굉장히 지지를 하는데 완전히 지금도 뭘 해도 문재인이 잘했고 조국을 살려야 된다, 조국 수호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참 재밌는데요.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샌더스가 이렇게 그 슈퍼화요일에서 패하고 나서 그리고 바이든이 이기고서 오늘 그동안 이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그 폭락을 이어갔던 미국 증시 3가지 지수가 모두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샌더스에 대해 우려했던 이 금융계나 투자자들이 오히려 좀 약간 안도하고 분위기를 좀 호전된 걸로 본다. 이래서 역시 미국의 민심, 이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민심은 한마디로 샌더스 같은 사이비 좌파를 거부한다. 이런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 여기 지수 진짜 다 3개 다 많이 올랐네요. 네, 고맙습니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무한표렴 걱정입니다. 네. 여기 구독 누르면 구독입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점심 하시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